저희는 이제 적금 들지 말고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눈덩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저축, 자산, 현금 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반복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요즘 같은 시기에 자산을 모으고 불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종잣돈을 모아라, 시드머니를 만들어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기 위해 보통 적금을 들죠. 실제로 20대 후반, 30대 초반 직장인 중에서 자산의 8, 90%를 예적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적금은 반강제적으로 저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원 정도를 모으면 그 1억 원을 가지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자산 형성의 정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취업을 하고 나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적금과 예금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저축은행 상품도 알아보고 여러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고성장, 고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예적금만으로도 유의미한 자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상대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예적금만으로 시드머니를 만들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물론 청년도약 계좌와 같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활용하면 좋지만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으로는 이제 자산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현재 자산 시장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규제 속에서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는 4,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도 조정을 거치면서 결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금과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오르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각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는데요. 그러자 물가가 너무 올라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시기가 길어지면서 경제가 둔화되어 지금은 다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리뿐 아니라 돈이 얼마나 풀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M2 통화량 지표를 봐야 합니다. M2 통화량은 현금, 입출금 통장, 예적금, MMF 등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시중 통화량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의 M2 통화량이 10년 전 대비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에 2배가 된다는 것은 연평균 상승률이 7%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적금 금리로는 이러한 통화량 증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모으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화량 이외에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최근 달러와 유로 등 다른 통화와 대비해서 원화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각 국가들의 통화 교환 비율입니다. 원화 환율이 오르면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해외여행 가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 증가도 있지만 환율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뿐 아니라 원재료 가격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였죠. 저는 빼빼로 중에서 아몬드 빼빼로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아몬드 빼빼로 가격은 1,5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빼빼로를 사려고 편의점에 가보니 2,000원이더라고요. 500원밖에 안 올랐네 할 수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33%가 오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요? 물가는 연쇄적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율이 올라서 밀가루, 아몬드, 초콜릿 등의 수입 가격이 100원 오르면 생산된 아몬드 빼빼로의 도매점 공급 가격은 200원이 오르고 도매점이 소매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300원이 오르고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가격은 500원이 오르는 방식입니다. 즉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여러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로는 33%가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더욱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에서 자산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달러로 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달러 예금이나 SOFR ETF와 같은 달러 상품도 좋고 미국 주식 역시 환율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자산입니다. 이렇게 돈이 풀리고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예적금보다 조금 더 실행력을 가지고 투자로 돈을 불려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막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작은 금액으로라도 바로 투자를 시작하며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의 적금은 바로 미국 지수 ETF를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국내외 개별주에 투자하고 있지만 현재 새로 저축하는 돈은 대부분 미국 지수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장기 성장하는 미국 지수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자산을 모으면서 환율 변동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S&P 500 지수의 토탈 리턴, 즉 주가 상승과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총 수익률을 보면 연평균 10% 정도입니다. 만약 내가 S&P 500 지수에 매월 150만 원씩 투자하고 연봉 오르는 것을 감안하여 매년 3%를 증액하여 5년간 투자한다면 5년 뒤 총 자산은 1억 2261만 원이 듭니다. 반면 내가 금리 2%짜리 적금을 넣으면 5년 뒤 9,556만 원이 듭니다. 3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만약 내가 소득이 더 많거나 맞벌이를 해서 월 3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300만 원은 S&P 500에 투자하면 2억 4,523만 원. 반면 적금에 넣는다면 2억 599만 원이 되어 4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차이는 투자금을 늘려갈수록 그리고 더 오랜 기간 투자할수록 더 커집니다. 주가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상향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를 적금이라 생각하고 투자하면 적금보다 빠르게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미국 지수 투자는 개별주 투자보다 안정적인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AI 빅테크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이 있고 12월 미국 금리 인하 여부 불투명 등으로 인해서 개별주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수 투자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금의 목적은 시드머니를 확실하게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주보다는 안정적인 지수 ETF를 적금이라 생각하고 모아가시길 권장합니다. 미국 지수에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이시라면 또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나스닥, S&P 500, 슈드에 1대1대1 비율로 고르게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가장 근본인 S&P 500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면 나스닥 비중을 늘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슈드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은 편이라면 일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성장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나이가 은퇴 시기에 가까워지신 분들이라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주는 배당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국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왔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라도 꾸준히 투자한다면 복리 효과를 누리고 자산을 불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할 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시기이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랜 기간 꾸준히 노력한다면 자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복리의 효과는 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고 배우다 보면 발전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좋은 생각 많이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